언제, 어디서 감염자가 나타날지 모른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코로나19의 공포가 평범한 일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치솟고 있는데요. 지금은 막연한 두려움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간. 제대로 알아야 더 똑똑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부터 치료법, 그리고 감염 이후의 관리법까지. 코로나19에 맞서 이기는 방법. 감염내과 전문의 정동식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요즘처럼 제가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뭐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뭐 좋을 줄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남성 갱년기 아니라고? 거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자 지난번 방송 못 보셨습니까? 제가 공클러들 중에서 호르몬 1등이었는데 염종석 의원을 제치고 예승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튼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를 반복하는 건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몇 달째 정말 그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들 보면 마음이 좀 참 짠하다가도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확진자인데 자기 동생 속이고 막 외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기사 보면 또 화가 막 나다가 또 어떤 때는 봉사천사, 기부천사의 마음을 보면은 좀 훈훈하기도 하고 그죠? 자, 이렇게 좀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몸도 마음도 경기도 위축된 이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공의 적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길 방법을 알려줄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정동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그 어디에서도 소비하기 가장 힘든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네, 저희 얼른 녹화 끝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코로나19 있기 전까지는 교수님 감염내과라는 과는 좀 약간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야 감염내과 참 이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아실 건데 한번 좀 감염내과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감염내과는 감염 질환을 치료를 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병원 내에서 감염 관리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처럼 신종 감염병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주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녹화하러 오시기 전까지 또 환자들 보시고 또 계속 케어하시고 또 코로나가 싸우다가 오셨는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방송에 임해 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는 코로나19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요. 저희에게 오셔가지고 희망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방역의 주체가 돼야 된다. 네.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최고의 전문가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 코로나19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궁금했다 하는 점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답변 받아서 친절하게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19와 본격적으로 싸워봐야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지피지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교수님, 예. 제가 이제 21번, 그러니까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1번 이후 또 신천지 이후부터 너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의 확대세도 확대세지만 뭐 미국,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지금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이 정체가 뭡니까 코로나19? 예. 이 코로나19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입니다. 네. 근데 특히 폐렴을 잘 유발을 하죠. 음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감기를 유발하는 4가지 종류와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스와 메르스 2가지가 이제 포함해서 6가지인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네. 결국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총 7개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양이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둥근 원형에 도출부가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왕관을 위에서 보시면 특히 크라운 모양으로 보인다 해서 우리가 이름을 코로나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확진자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밀접 접촉자라 그래요. 밀접 접촉자. 네네. 잘 발음 잘 안 되면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도 하지만은 네네. 엘리베이터를 잠시 같이 탔다가 또는 배달 온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전염이 됐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사스나 또는 메르스 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신종플루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것이 더 전파력이 더 강한 겁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감염 전파의 지수로서 우리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어로는 R라고 하는데 네. 이 수치가 높으면은 아주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고 우리가 3 정도 이상이 되면은 세계 대유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스의 경우는 우리가 이 감염 지수가 전파 지수가 3에서 4 정도로 아주 높은 수치가 되죠. 예.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보통 0.3에서 0.8 정도로 낮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2015년 메르스 같은 경우는 4 정도로 좀 높게 많이 나왔고요. 높았네요. 그때는 네. 원내 감염으로 인해서 높게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초기에 WHO에서는 우리가 1.4에서 2.5 정도로 좀 낮게 예측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는 3.28로 아주 높게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구의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7에서 10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아로라는 게 내나 그 말씀하시는 게 한 사람이 확진이 됐을 때 몇 명에게 옮기느냐. 그만 3이면은 3명에게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거는 감염된 한 분이 과연 몇 명에게 전파를 하느냐. 그래서 네. 4면은 이 한 명이 4명한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와. 그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다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 중에서 한 명만 감염이 돼도 모두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거네요. 그렇죠. 3명, 3분 내지 그쪽 3분 내지 네. 네 세 명. 명. 진짜 무서운 것 같은데.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제가 그래도 좀 안전하네요. 아니 참 이렇게 전파성이 높다는 그 자체도 너무 무섭지만요. 감염자가 늘어날수록 사망자도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염자가 많아지면 위험성은 얼마나 높아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파력에 대해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감염이 되면 얼마나 사망하느냐 치사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네. 그래서 10명이 한 분 정도가 네. 사망하는 거죠. 근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의 25에서 30% 정도. 예. 그러니까 10명에서 두세 분은 사망을 굉장히 하는 거죠. 높았죠. 굉장히 네,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0.6%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사율이 0.1%라고 하는데 네. 대개 한 수백만에서 수천만이 생기게 되면 사망자 수는 아주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연령이 높은 분들이라든지 네. 기저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매체를 보면 이제 그 고령자, 노약자, 기저질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네. 뭐 약자까지는 알겠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임산부거나. 근데 고령은 몇 살부터가 고령이라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의 기준이 되는지 하고 네. 코로나19에서 좀 중요한 기저질환, 가령 뭐 혈압, 당뇨 이런 것 중에 네.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 좀 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그 중국에서 확진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 이 폐렴이 아주 치사율을 높이는 요소가 되는데 한 80%가 60세 이상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한 80%가 60세 이상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60세 이상의 분들 연령층에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예. 기저질환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심질환이라든지 또는 만성 폐질환이라든지 네. 그리고 당뇨, 고혈압 그리고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분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아주 위험한 군에 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 전문가들은 비말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뭐 흔히 말해서 뭐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최고의 예방법은 손 씻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침방울로 감염이 되는데 왜 손 씻기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비말 감염이랑 손 씻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감염 전파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금 언급하신 비말 감염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침방울이 이렇게 코나 입을 통해서 분출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침방울 안에 바이러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되는 크기인데 네. 그 정도의 크기는 대개는 분출이 되면 1m 내지는 2m 가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2m 안에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코나 입 쪽에 점막에 붙어가지고 침투해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m 좀 벗어나 있으면 좀 안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m 안이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은 코하고 입의 점막, 우리 눈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네. 그 점막을 통해서 침투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손 씻기 이야기한 부분이 결국 피부잖아요. 피부에는 바이러스가 묻었더라도 피부를 뚫고 침투를 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면 왜 손 씻기가 중요하냐? 두 번째 전파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전문가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 씻기,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침방울이 나와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이 바닥에 떨어지죠. 네. 주위 환경에 묻어 있는데 그 묻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손으로 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진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고 이걸 제 코나 입을 대게 되면 점막에 들어가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손 씻기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 소독제가 주위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못했을 때는 일단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이 입이나 코로 손만 안 가면 상관없는 거네요. 위원님은 너무 중요한 질문을 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손 소독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코나 입, 눈을 비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안 하셔야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증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어떤 분들은 뭐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데 감염자가 있고 확진자가 있고 어떤 분은 확진자긴 한데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계속 들으면 계속 그냥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목이 칼칼하고 자기수 나오고 좀 맞아요. 어슬어슬 괜히. 추운 것 같고 사회적인 어떤 신드롬 같은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증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떤 증상?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중국에서 환자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스로 유명한 중국의 중난산 연구팀 발표에 의하면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이라고. 열. 이야기합니다. 네, 열. 그렇지만 이 열이 입원 당시에도 한 43%밖에 열이 없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열이 다는 아닌데 우리나라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그 보고한 부분에서는 한 52%가 열이 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열이고요. 열. 네. 두 번째는 기침이 한 67%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래하고 피로감이 한 33%, 네. 호흡곤란이 한 18%, 네. 그리고 근육통이 한 15%, 네. 그리고 목이 아픈 게 한 13%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증상들이 감기 몸살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은 바로 병원이나 의원에 가기보다는 감기약을 한 2, 3일 정도 집에서 복용을 하시고 복용하는 중에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계속 나빠지면 그때는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필요하면 선별진료소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정말 컨디션 조금 평소하고 다르다 이 호소만 하셨는데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도 없고 기침도 안 나고 뭐 멀쩡한데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드문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감염이 돼도 저절로 낫거나 또는 증상이 아주 경미하게 되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 중국이나 여러 연구 결과에도 보면 거의 한 80%가
증상이 경미합니다. 예. 그리고 저절로 낫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증상이 너무 경미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저절로 낫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단 60세 이상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확진자가 급증해버린 대구 경북의 경우는 병상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서 병원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던데요. 이 중증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부분이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은 환자가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이런 환자를 분류하고 입원하는 기준 부분들이 많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중증도를 척도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60세 이상의 연령이 많은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요소가 되겠고 증상으로 보면은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를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필요한 분들은 중증도, 즉 입원이 필요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저희 확진을 받고도 입원을 못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예. 사망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호흡 곤란이 갑자기 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빈번합니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는데 이번 대구에서 하고 몇 군데에서 이제 갑자기 사망한 경우를 보면 이분들이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에 급격히 나빠지는 증상이 초기에 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이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그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있고 아마 보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부산 경남에서는 이 그 의료 시설, 병원, 네. 병실 이게 네. 좀 그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에는 부산대병원에서 네. 그리고 약간 중증보다는 떨어지면서 경증은 주로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입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학병원,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확진자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또 접촉자 중에서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예. 인재개발원에서 네. 그분들을 수용해서 네. 경과를 보고 네. 검사를 하고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역 체계가 잘 갖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검사의 능력과 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의 뭐 10분의 1, 미국은 뭐 비용만 400만 원이고 하루에 400건밖에 못 한 번 검사하는데 400만 원. 예. 네.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얘기합니다, 교수님. 네. 우리나라는 물론 뭐 이제 증가세가 조금 뭐 보합세거나 조금 이제 주춤하겠지만 우리나라 외에 네. 많은 나라들은 훨씬 잠재적인 확진자가 많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 검사 건수가 누적 검사 건수가 지금 1,7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만 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하루 검사는 일본의 누적 검사는 우리나라의 하루 검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개학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1만 명 정도가 감염자가 있지 않겠냐고 추정을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지금 남극을 제외하고는 세계 6대주에 모두 이 코로나가 좀 감염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한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일본, 또 이란, 또 포르투갈 또 모두가 다 지금 앓고 있는데 검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이 시행되게 되면은 이게 더 환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세계적인 대유행, 즉 엔데믹이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너무 높습니다. 전파력이 너무 높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증상이 없거나 또는 아주 경한 증상에서 바이러스가 아주 높은 수치로 배출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은 초기에도
이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지만 참 쉽지 않겠다라고 예측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벌써 예측을 하고 치료제라든지 백신 부분을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월 27일 금요일 날에 WHO에서도 이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세계 대유행의 가능성을 경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는 이탈리아, 그리고 중동에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올 한 해는 대유행의 시기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생체 외에 나오면 오래 산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어느 상태가 되면 오래 삽니까? 물속이나 더운 물 또는 손잡이 어디에서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딱딱한 물체라든지 그런 쪽에 좀 예. 오래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네. 그리고 기온이 좀 낮거나 건조한 경우에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연구에서 보면은 20도씨에 40에서 50% 습도에서는 공기 중에 아주 밀폐된 공기 중에는 한 7일, 5일에서 7일까지 생존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온도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더운 지역에서도 계속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꼭 그게 100% 정확한 건 아니고 특히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덜 받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엉터리 속설들, 불안과 공포 조장하는 가짜 정보들 지금부터 싹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진실과 오해,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시간 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XXO. 하하. 하하. 이분들 중에 기사를 안 보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교수님,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은 아닙니까? 세모. 세모입니까? 세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예. 확진 환자의 반려견의 그 대소변에서 예,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반려견이 감염이 됐느냐라는 부분은 여러 환경에 묻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아하.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물에 대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고요. 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아니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수만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된다. 악수만 해도 감염된다. 요즘 악수하는 문화가 없어요. 요즘 이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하나, 둘, 셋. OXX. 야, 오늘 다 안 갈리네요. 넘어갑니다. 악수하는데 안 갈린다고. 예를 들어 제가 코로나19 코아만 감염자인데 주면 되지요. 예? 코아만 코, 입, 주면 되지. 눈으로 안 가면 된다고. 악수는 악수만 하고 손 씻으면 된다. 교수님, 예. 원래 생각했었던 답을 드셔야 됩니다. 네네. 정답은 X. 악수만으로는 괜찮습니까?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네. 우리 아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악수를 할 경우는 피부가 접촉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다고 해서 전파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 묻어 있는 손을 코, 입을 만지게 되면 네. 전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악수만 하는 경우로 전파는 되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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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제.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애매할 수가 있다, 그죠? 이것도 앞과 뒤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 없이 무증상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수업 잘 들으셨네요. 자, 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면 하나, 둘, 셋. 오. 예. 정답은 교수님 역시 수업 잘 듣습니다. 우리 공부자들이. 예. 네, 너무 잘 중요하죠.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독일에서 우한에 있던 독일 교민들, 독일에 있는 분들을 본국에 귀국을 시켜서 매일 코하고 입 쪽에 바이러스 검출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증상이 없는 분에서도 코 안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증상은 없어도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지면서 묻어서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계속 보고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파를 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풀어보십시오. 일반 마스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있다. 맞으면 노,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왜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앞은 그렇더라도 이 공간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어. 뭐 마스크 95, 96 뭐 이런 거 네, 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틈이 없다 있다 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물론 필터도 있겠지만 네. 그 상황에 따라 지금 여기 보면은 좀 문제 자체가 조금 네. 애매해서 제가 네. 이제 X에서 다시 작가가 이제 잘못했네요. 세모로 바뀐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뭡니까? X다. X네. 처음 X를 들고 계시지 맞췄을 텐데. 예. 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일반 마스크와 보건 마스크가 있는데 이 분류하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안에 필터가 있느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마스크는 필터가 없고 우리 보통 방한 마스크, 네. 면 마스크 네. 이런 거는 필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건 마스크는 안에 필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차단 효과라는 말은 이 마스크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보건 마스크는 차단 효과가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 마스크는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정말 지금처럼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경우에는 우리 이런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본인이 손이 코나 입을 향할 때 마스크가 있으면 닿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자기 손이 코나 입을 닿이는 부분을 좀 막아준다든지 본인이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에 주위 환경에 오염시키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적절한 주의와 예방은 도움이 되겠지만요. 너무 지나친 걱정과 불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엉터리 속설은 모두 잊어버리시고요. 더 정확한 정보와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로나19와 맞서서 이겨봐야죠. 코로나19에 맞서서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방법. 그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백전백승. 저는 그때 신종플루 한참 유행할 때 걸렸더라고요. 네. 열이 너무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약을 주는데 타미플루를 줘가지고 네. 내가 신종플루구나 하고 그 하나 먹고 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이 있으니까 치료제가 있으니까 마음을 놨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19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언론 보도 보면 뭐 에이즈 치료제가 뭐 듣는다 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감염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대증요법입니다. 대증요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열이 나게 되면 열을 좀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수액 공급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이런 치료들을 보조적으로 하는데 근데 경증인 경우에는 이런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증이라 하면 폐렴으로 이행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현재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제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은 예. 지금 다른 질환에 치료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이 약들을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칼레트라가 있고요. 네. 지금 저희 병원 확진 환자도 이 칼레트라 쓰고는 12시간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중증이라도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또 말라리아 치료제로 클로로킨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에볼라 치료제라 해서 예. 렘데시비르 예. 그리고 독감 신종플루 치료제를 아비간이라고 있는데 예. 그 약을 또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C형 간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페론이라든지 리바비린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한 치료제가 보조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서 얘기 잠시 했지만은 한국의 검사 능력이 아주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한국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예. 이 개발에 나선 이 백신 치료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여러 이제 해외에서도 연구소에서 이 백신 개발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백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면역 원성을 물질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후보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후보 물질을 찾더라도 결국은 동물 실험을 해야 되고 포유류 동물 여러 단계의 동물 실험을 해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을 해야 되고 네. 그게 끝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1상, 2상, 3상 연구가 진행이 돼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10년 정도를 예측을 하고 10년? 있습니다. 10년 이상.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위해서 지금 백신을 개발한다기보다는 향후에 미래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참 이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는요, 원래 있던 바이러스가 독하게 살아남았다가 다시 재발을 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에게 새롭게 감염이 된 건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퇴원 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되면 이제 완치 판정을 하고 격리를 해제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추정을 하는 걸 두 가지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당시에 검사에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면서 재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이 되는 겁니다. 재발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체 생성이 아주 느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이면 보통 2주에서 4주 내에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동일한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4주 이상의 늦게 항체가 형성이 되면 다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증일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이제 약을 드시고 막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 불안할 텐데 그 의료진이 뭐 전화로 체크도 한다고 합니다. 자, 집에서 몸을 좀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일단 자가격리하시는 네. 분들은 외출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일단 네. 예. 그래서 꼭 진료를 본다든지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주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음흠. 그리고 독립동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되고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은 자주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식사는 혼자 하셔야 되고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하고 접촉할 수 있는 네. 경우들이 많을 수 있는데 네. 가능한 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시면 안 되고 마스크를 쓰고 2m 간격을 아하. 이제 2m가 왜 그런지 아, 아시겠죠? 이게 아까 예, 예. 말씀하셨으니까. 예. 거리를 두셔야 되고 또 개인 물품은 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세탁도 따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건강한 수칙으로는 우리가 손 씻기를 잘 하시고 그리고 기침이 날 경우에는 마스크를 좀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스크가 바로 옆에 없을 때는 휴지라든지 옷소매에다가 해서 주위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네.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통해서 벌칙으로 이야. 벌금 300만 원을 물 수가 있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좀 당부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좀 제재를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군요. 저는 요즘 휴대 문자에 아, 삑삑. 예, 삑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합니다. 맞아요. 예. 혹시나 또 우리 동네는 아니까. 네. 뭐 어느 동네에서 또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또 그 환자가 어떻게 동선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또 문자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그쪽은 좀 안 가야 되겠다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들은 뭐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소독을 하면 찾아가도 안전한 겁니까? 네, 이 문자를 받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자를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보내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 동선에 본인이 그 시간대에 노출이 됐냐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 시간대에 노출이 된 게 확인이 되면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음흠. 이곳에 겹치지는 않더라도 그쪽에 확진 환자가 거쳤던 곳은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소독을 하면 4시간에서 6시간 이후에는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집 근처에 물건을 살 일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그쪽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정도의 너무 불안감은 안 가져셔도 될 것 같고 갈 때 마스크를 쓰고 또 어디 만졌다면 손 씻기라든지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네. 과도한 불안은 좀 내려놓으시고 할 수 있는 한의 어떤 주의 활동들은 어느 정도 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 클린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인데 소독을 다 하고 부산시에서 제 1호 클린존, 뭐 2호 클린존에서 이렇게 그 명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 그러니까 소독한 곳이 더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아유, 그래도 참 다행인 건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을 했던 분들이 잘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이런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음흠.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치가 돼서 퇴원한 후에도 혹시 폐손상과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 아,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도에서 사망 환자 중에서 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심한 손상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번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끝났을 때 연구 결과들을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폐렴 걸리신 분들은 현재는 호전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치료 경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공클의 황금 처방전이 생긴 이후 최고의 궁금한 황금 처방전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시죠? 네, 네. 정말 궁금할 겁니다. 뭘까요? 아마 근데 저희 셋 다 공통되지 않을까 싶은 뭐요? 게 예. 뭐 손소독제, 그렇죠. 마스크. 뭐 마스크 뭐 설마 그걸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저도 공개 그렇게 공개 클리닉 웰이에요, 생각해요. 저희 프로그램. 너무 뻔한 거라서.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네. 게 아닐까.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뭘 이게 추측을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강 박사님은 뭐 먹는 거로 꼭 이야기하면은 네. 무슨 뭐 비타민 C, 비타민 C. 면역을 위해서 네. 또 비타민 D도 이야기하던데 마늘 마늘. 네. 예. 또. 염 의원님. 저는 손소독제 마스크는 너무 뻔한 것 같고 예. 뭐 비슷한 건데 네. 그 비누 말고 그 우리 손을 씻을 때 세정제. 쓰는 세정제 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네. 넣어놨을까 아하.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하시는 오늘의 황금 처방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안 놀라면 놀랍니다.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생각했던 거하고 같아서 놀랐죠. 생각했던 거하고 같아서 놀라는 거잖아요. 마스크하고 지금 네. 손 소독제를 갖고 오셨죠. 네. 이건 뭐 갖고 오신 이유는 저희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왜 황금 처방전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가져왔느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에이 하지 마시고요.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또 어떤 마스크 정도가 예방을 잘할 수 있는지 이거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좀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마스크를 보시면 마스크 앞과 뒤가 어딘지를 또 위하고 아래가 어딘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만져보시면 딱딱한 철심이 들어간 부위가 네. 이제 위쪽입니다. 네네. 위쪽이고 우리가 비가 내려오면 쓸려 내려가듯이 아하. 보시면은 이 물결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앞쪽이 네, 됩니다. 그렇죠. 네. 앞쪽으로 되게 되고 이 마스크를 쓰기 전에 그리고 벗을 때 항상 중요한 거 첫 번째 손 씻기를 하는 겁니다. 아, 손 씻기. 그래서 예. 저 손 세정제나 비누로 손을 씻고 나서 네.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마스크 앞면은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앞면을 만지게 되면 네. 손 세정제나 여러 가지 비누로 손 씻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끈이 있는 경우는 끈을 잡고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본인의 마스크를 가지고 누가 잘 썼는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예. 본인 마스크하고 피부가 얼굴이 밀착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코 윗부분입니다. 예. 코 윗부분. 이 부위를 본인의 코에 맞춰서 꾹꾹 눌러서 새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오, 예. 그리고 항상 바깥쪽이나 끈을 만지지 앞쪽은 만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후후 해보시면 예. 편안합니다. 잘 예, 썼습니까? 교수님? 자, 벗을 때도 예. 앞쪽을 만지시면 안 되고 끈을 잡고
이렇게 벗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반드시 벗고 나서면 그 다음에 손을 예. 씻으셔야 돼요. 교수님 지금 보시기에 4명 중에 누가 지금 마스크를 제일 잘 썼습니까? 우리 강 원장님이 제일 잘 씻어요. 아무래도 뭐 전 늘 쓰고 있으니까 아 근데 박사님 얼굴이 맞는 말 잘 안 맞아요. 잘 얼굴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 부분도 잘 눌러줘야 되고 이 이제 볼과 이 마스크가 닿는 이 부분도 좀 틈이 없도록 네.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만지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고 이 겉은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예, 한번 만졌을 경우는 손으로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되고 예.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네. 마스크 쓰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답답하시다고 예. 이렇게 코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코 점막도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꼭 코하고 입을 덮으셔야 됩니다. 네. 아. 예. 근데 저 오늘 교수님께 마스크 착용법 하면서 좀 느낀 게 우리가 이제 이 마스크가 생활 이제 필수품이 됐잖아요 어느 네, 순간. 네, 네.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회의를 하게 될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와 그러면 이게 겉면을 가지고 툭 앞에 던져놓으면 되게 그 사람한테 신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염되어 있는 걸 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벗었을 때는 뭐 자기 옷에 넣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네. 약간 비닐팩 같은 거를 들고 다니시면서 네. 그 안에 넣어둔다든지 네. 해서 이렇게 넣어두고 또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밴드 끈이나 네. 가장자리를 만져서 이렇게 빼내는 방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야 이건 교수님 이게 네. 혹시 비닐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넣을 때는요. 이게 넣을 당연히 이 앞쪽이 위로 가야 되는 경우. 그렇죠. 바닥에 오염이 안 되게. 네. 근데 바닥이 오염이 될 수도 되었는지 있잖아요. 안 됐는지를 좀 모를 경우에는 네. 이렇게 넣는 게 안전하겠죠. 아니 그 몸에 쓴 넣으면 안 쪽을 됩니까 그냥 주머니에? 그래서 쪽을 사실은 원칙은 한번 벗었을 경우에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마스크를 구하기가 사실 너무 요즘은 힘드니까 요즘 마스크 워낙 귀해가지고. 제가 이거 발로 지금 3일째예요. 3일째. 그건 너무한데. 제가 3일째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리고 제 연구실 앞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이 마스크를 이렇게 걸어둡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오염이 안 된 부위로 해서 예. 이렇게 걸어두면 사용할 때는 다시 빼서 바로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예. 바로 걸어둡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보통 한 2, 3일 쓰고 있어서 네. 저희 집에도 마스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아껴 쓰고 재사용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거를 고리가 없고 비닐이 없으면은 이렇게 반 접는 거는 어떻습니까? 반 접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보건용 마스크 안에는 두 겹으로 된 정전기용 필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정도 적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이걸 꼬깃꼬깃 접으시면 이 정전기 필터가 손상이 옵니다. 그래요. 그럼 효과가 야, 떨어집니다. 이거 진짜 예.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이게 소독약을 뿌려가지고 재사용하기도 하고 예.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뭐 빨아서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 재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소독액을 뿌린다든지 빨아 쓴다든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필터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재사용할 때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염이 안 되게 첫 번째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얼굴에 닿는 부위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세균이 증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걸어두는데 환기가 잘 되고 이 마스크가 좀 건조하게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면 며칠 정도는 안전하게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요즘 그 뉴스 보셨지만 마스크 대란 때문에 이제 하는 수 없이 네. 마스크 만들어 쓰기는 방법 해가지고 뭐 부지포 만들고 뭐 해가지고 막 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어떤 분은 보면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마스크 만들어 써도 괜찮습니까? 만들어 쓰는 경우는 일반 마스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 일반 마스크 안쪽에 필터를 구해서 그 필터를 넣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비슷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 네. 그 필터가 없다면은 차단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기침 재채기 할 때 좀 주위 환경에 노출되는 걸 줄여주고 네. 그리고 본인이 손을 통해서 코나 입을 만지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일반 마스크는 차선책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 어린이 성인 할 거 없이 네. 진짜 손 씻기가 국민 맞아. 상식이 됐는데 네. 진짜 아, 좋은 일이죠. 예, 손 사이사이, 손톱, 뭐 손등 할 거 없이 전체 다 씻는 이 방법들이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한데 이 사실 이게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 손 소독제가 있어서 그냥 짜서 그냥 가기는 하는데 손 씻기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건지 그걸 자세히 모르는데 손 소독제는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까?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원 동정 정도의 양을 우리 손에 짜서 우리가 먼저 손바닥, 주로 우리가 손 소독하면 손바닥만 많이 하시는데 이 손바닥 부분과 손등,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이 손가락 사이입니다. 손가락 사이. 그래서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항상 할 때는 사이를 넣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예. 엄지 손가락과 그다음에 손톱과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위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번 직접 자, 저희가 해볼까요? 지금 세준이가 있으니까 한번 네네. 해보시죠. 자, 자, 이번에는 손 비는 거 아니죠? 아 왜 그러세요? 자, 500원 동전만큼 손이 크니까 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같이 한번 해보죠. 교수님께 한번 배워보죠. 자, 먼저 네. 손바닥을 하시되 손가락 사이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네. 깍지 껴서 이렇게 하시고 예. 그다음 손등, 아 손등, 아 이렇게 손등을 예, 하는구나. 양쪽 예. 손등, 이거 괜찮네. 예. 예. 그리고 이 손톱 위쪽에 있습니다. 예. 이쪽을 한번 하시고 네. 그다음 엄지 손가락, 엄지. 엄지.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손가락하고 손톱 사이에 있는 공간을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손바닥과 손등을 할 때 깍지 사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권장은 20초 정도 아주 길지요. 네. 이 20초 동안 손 씻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한때는 코로나19에 김치가 좋다더라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마늘, 최근에는 시금치가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실제 코로나19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일단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면역력이 좋다면은 좀 높다면은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데 저는 이제 비싼 건강식품을 추천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적인 음식 중에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좋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생마늘을 좀 좋아합니다. 혹시 삼겹살 드실 때 생마늘? 당연합니다. 그 역시 예. 자, 이제 저희가 날이 풀리면 이 코로나도 좀 사라질까 했더니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이 될 수 있다. 또 세계 보건기구도 이렇게 경고를 했다 그러고 어떻게 이게 여름 피서까지 저희가 이거 코로나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언제 안녕할까요? 하면 될까요, 교수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까이 있는 대구 경북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중동의 이란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올여름도 지나서 올 한 해 계속 이런 뉴스와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이게 계절성 독감처럼 토착화되어서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추후에 백신이라든지 또는 치료제가 개발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국 같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다 하더라도 안 걸린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또 그래 걸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가볍게 네.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위험 수위를 코로나19의 위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제일 방법 중요하다, 진짜 이게. 예. 한번 좀 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가장 중요한 방역의 주체는 이제 시민,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손 씻기를 철저히 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갔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라든지 옷소매에다가 하는 그런 기침 예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습관화해서 잘 지켜주신다면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능한 한 외출이라든지 모임은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최고의 코로나19 전문가 정동식 교수님과 함께 이 코로나19에 맞서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하는 방법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공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된 정보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낙인을 하고 차별을 하게 되면 방역 당국에서 이것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잘 따라주시고 개인 위생 수칙을 다 잘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시민들이 방역의 주체로서 오늘 내용들을 잘 따라주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마음이 좀 뭉클하네요, 정말.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방역의 주체는 여러분이니까 우리가 다 이제 서로를 잘 지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네. 좋은 말씀 같아요. 예, 유영 씨 어땠어요? 사실 최근에 그 자가격리 모범 사례였던 분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좀 참고를 하게 됐고 좀 더 방역의 주체가 돼서 우리가 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 네. 이런 뭔가 파이팅이 생기는 그런 맞습니다.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한 수십만 년 이 지구에 살아온 동안에 엄청난 많은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네, 재난도 있었고 감염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인류에 그리고 또 협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다 이겨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사스나 메르스 마찬가지로 지금 다 지났고 우리가 지금 위험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19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이겨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 의원님 어땠습니까? 저는 뭐 이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이 경제가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예. 예, 저도 와이프랑 집에서 마트도 다니고 이래 하긴 하는데 사실 많이 줄었어요. 네. 지금 시기에는 와이프랑 네. 다니는 시기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가보면은 너무 이제 좀 힘겨워하시고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께서 2m 이 법이 있다 보니까 2m만 조금 지나고 야외는 좀 나와서 좀 이렇게 상권도 좀 살리고 하는 좀 건강한 사람들이 좀 자신을 가지고 좀 밖에서 상권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장기전에 이젠 대비해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의 주체는 우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겨내었던 어떤 역사들도 있고요.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서로를 또 믿는 그런 우리 국민적 정서가 있으니까 꼭 이 위기가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특히나 지금 녹화 오기 전까지도 우리 그 병원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고 지금 녹화 마치고 또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또 코로나와 싸워 주실 우리 정동식 오늘의 명예주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